식사 중에 뻥 소리가 나가지고 내가 내다봤거든요. 이쪽에서는 일이라고 여기는 불이 시작됐어요. 할머니가 혼자 나오셔가지고 이제 원장을 하더라고. 시래기선하고 안테나선하고 그걸 동시에 잡고 뛰어내리는데 한참 미끄러지면서 이쪽까지 내려왔다고 할머니는. 창문을 열었더니 그 가운데 집에서 막 불길이 치솟고 있었고요. 구조를 할 수가 없었던 상황, 이미 더 불길이 다 번졌었고요. 연기가 너무 많은 난 상태였기 때문에 문을 따는데 되게 어려움을 겪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와서 이렇게 했는데 다 못잠 있었고 붙이고 잠치고 있어요. 시끄럽다고 망치하다가 그 천장 뚫리고. 이른바 고압 분무기를 이용해서 화재를 일으킨 방화를 한 이 봉천동 아파트 화재 사건. 자, 한 명이 목숨을 잃고 6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와 60대 방화 용의자가 동일인인 것으로 확인이 됐죠. 용의자의 집에서는 유서도 발견이 됐고요.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경찰이 동기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과거에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들과 폭행 시비까지 벌어졌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알고 보니까 해당 아파트에 거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 아파트에 살지 못하고 소음 문제로 이웃과 몸싸움을 벌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주택으로 이사를 간 사람이 여길 찾아와서 범행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화재가 난 아파트는 이 아파트의 4층이었습니다. 이 방화 용의자는요, 지난해 11월까지 이 해당 아파트의 4층의 하나 아래층, 3층에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 거주할 당시에도 평소에 이웃들과 좀 실강이가 잦았던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을 이유로 해서요, 윗집 사람들과 폭행, 시비까지 붙었던 적이 있었고 평소에도 이웃들에게 좀 고성을 친다거나 하는 그런 분란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조사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 해당 아파트에 이전에 거주하던 주민이 방화를 한 것이다까지가 지금 현재 확인이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제 이 화재 직후에 다들 도대체 왜 저런 짓을 했을까 궁금했었는데 일단 정확하게 확인이 완전히 된 건 아니지만 일단 층간소음 문제로 굉장히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채널A가 방화 직전에 이 방화 용의자의 영상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아파트 방화가 첫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아파트에 방화를 하기 전에 다른 장소에서도 이 방화를 여러 차례 시도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신의 집 주변 빌라를 향해서 불길을 내뿜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봉천동 아파트 방화가 있기 10분 전 다른 동네의 빌라 앞입니다. 빌라 현관문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파고드는데요. 자세히 보니 문 밖에는 고압 분무기를 든 남성이 서 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던 여성 주민 깜짝 놀라 문을 닫고 또 다른 주민은 발로 불을 밟아보고 물도 뿌려봅니다. 방화 여파로 빌라 창틀과 창살에는 검게 그을린 자국이 그대로 남았는데요. 이 남성 이렇게 자신의 집 근처에서도 총 4차례 불을 질렀습니다. 이게 문짝 이거 탔잖아요. 여기 불 붙었는데 안 꺼지는 거야. 여기 문에 불 붙었는데 그냥 하면 어떻게 하냐니까 뽀뚱 그냥 가는 거야. 처음에 물 뿌린 거로 봤으니까. 방화범이라는 건 요마치 생각 안 하고. 자, 숨진 방화 용의자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로 이사한 후에도 이웃들과 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다고 그렇게 또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집 근처에서 모두 4차례 불을 질러보고 그 다음에 아파트로 가서 방화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이후의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용의자가 검은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오는 모습, 바로 빨간 원 안에 보이죠. 자, 기름통 등을 주섬주섬 챙겨서요. 사라지는 듯한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불과 몇 분 뒤에 어제 있었던 아파트 4층에서 끔찍한 불길이 치솟은 겁니다. 자, 용의자가 사망해버리면서 일단은 이 사건은 이렇게 그냥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공소권 없음이라고 하죠. 이 화재의 용의자, 이 방화 용의자가 이 사고로 인해 사망했기 때문에 형사적인 처벌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수사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확인되고 있는 그런 CCTV 영상이라던가 사전에 준비한 모습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화재의 정확한 원인 규명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사실 죄책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네. 많은 피해자, 사상자가 발생을 한 상황이고요. 특히 더 큰 피해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있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원래 방화가 죄책이 굉장히 높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이런 지역에 불을 놓아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에는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이기 때문에 이 화재 위험 그리고 방화의 어떤 그런 죄책 무겁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